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사기꾼의 사냥꾼인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박도사는 민준의 달라진 모습을 만족스럽게 응시했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피해자가 아니야. 자네는 이제 어둠 속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뿌듯함과 함께 덧없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민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법망을 피해가는 모든 사기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화된 얼굴을 들여다봤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냉혹하면서도 정교한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죽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핏빛 복수의 서곡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정의를 향한 맹렬한 의지였다. 밤하늘의 차가운 별빛 아래 검은 집의 사냥꾼이 조용히 탄생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박도사에게서 사기꾼들의 세계를 배우며 그는 자신의 한계를 직시했다.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 하나만으로는 거대한 암벽을 부술 수 없었다. 자신처럼 상처받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필요했다. 그의 뇌리에는 박도사가 불쑥 던졌던 한마디가 맴돌았다. 상처받은 자만이 다른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분노가 내 칼날을 더 예리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는 페인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자료 더미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모임 게시판, 언론 기사, 법률 소송 자료를 뒤졌다. 한 손에는 차가운 커피잔을, 다른 한 손에는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그 어느 때보단 날카로웠다. 강태수 조직과 얽혀 파멸의 길을 걸었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능력을 증명했던 이들을 색출해냈다. 찢겨진 상처를 지닌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 대신 분노를 택한 자들. 그들의 울분은 민준 자신의 그것과 같은 온도로 끓고 있었다. 손끝에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그들의 비극적인 사연들이 스쳐 지나갔고 민주는 고통 속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이제 사냥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아직 실존하지 않는 검은 집의 사냥꾼들의 첫 명함을 만들었다. 이름은 박성현,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이름이었다. 첫 번째 사냥꾼은 박진철. 한때는 엘리트 형사였으나 은퇴 후 전세 사기를 당해 모든 노후 자금을 잃은 인물이었다. 민주는 어렵게 수소문해 그의 주소를 알아냈다. 낡은 주택가 골목 끝, 볕 잘 드는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박진철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적고 있었다. 흰머리는 성성했지만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빛났다. 짙게 드리워진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그 너머로 언뜻 비치는 노련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다. 박진철 형사님 되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발걸음 소리에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각은 민준의 그림자를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커피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렸다. 박진철은 민준을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입가에는 짙은 경계심이 스쳤다. 은퇴한 지가 언제인데 형사 타령이야. 뭘 찾아왔어? 내가 도와줄 만한 건 없을 텐데. 구질구질한 인생의 조언 같은 거나 듣고 싶으면 썩 물러가. 그의 목소리는 불친절했지만 바싹 마른 모래알처럼 거칠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전세 사기 당하셨다는 걸 압니다. 강태수 일당에게요. 박진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득였다가 이내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듯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의 핏줄이 더욱 튀어나왔다. 커피 표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놈의 사기. 그 얘기 꺼내려면 석 물러가라. 난 법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갈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분이 숨쉬고 있었다. 법에 대한 뿌리 깊은 실망감과 자신을 향한 자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혀로 입술을 한번 쓸어 올렸다. 저는 법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겁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형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듯 박진철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맹렬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박진철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믹스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웃음을 지으며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의 눈빛 속에서 얼음장 같던 냉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잊었던 정리감이 덧없는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엘리트 형사였다네. 수십 년을 법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나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깊고 울림이 있었다. 박진철은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응시했다. 자네처럼 나도 복수를 꿈꿨네. 법으로는 못하는 복수를 이 늦은이의 경험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악마들을 처단할 때까지 내 모든 걸 걸겠네. 박진철의 목소리에는 늙은 사자의 포효 같은 강렬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수사 기법은 팀의 작전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상흔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인물, 이수아. 민주는 그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을 쫓아갔다. 밤늦은 시각, 대학가 골목 안이층 PC방, 최신 게임의 효과음과 고함이 뒤섞인 소음 속에서 이수아는 작은 카페 구석, 후드티를 눌러 쓴 채 노트북 화면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 주변은 온통 에너지 드링크 캔과 과자 봉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화면 위로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어두컴컴한 구석자리, 잔뜩 쌓인 에너지 드링크 캔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녀를 쉽게 찾아냈다. 이수아 씨 되십니까?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민준이 다가서자 이수아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편처럼 차가웠다. 용것만 말하세요. 남에게 방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금융사기, 폰지 사기로 가족의 유산을 잃으셨다는 걸 압니다. 강태수와 엮인 금융사기였지요. 민주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이수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화면 속 코드가 정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지친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동공은 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떻게 아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 또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그들을 부수고 싶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수아는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은 한없이 쓰라렸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빌어먹을 컴퓨터 속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헤집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더군요. 제게 남은 건 이 망할 컴퓨터와 복수심뿐입니다. 디지털 공간의 그림자가 뭘 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도끼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디지털 공간의 그림자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끼는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도구이자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민주는 이수아의 눈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응시했다. 이수아는 민준을 한동안 응시하더니 다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목을 조르겠습니다. 그들이 저의 가족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스며 있었다. 사이버 공간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녀는 사기꾼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며 전산망을 교란하는 등 디지털 전술을 담당할 것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사기꾼들의 숨겨진 재산과 비리가 드러날 터였다. 민주는 복수를 하기 전에 본인과 같은 사냥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떤 힘을 지녔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뒷이야기는 계속됩니다.